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버지 이야기 진행을 맡은 진행자 이성진입니다. 신이 모든 곳에 갈 수 없어서 자기 역할을 대신해 달라고 어머니를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럼 아버지는 대체 왜 만드셨을까요? 생각하면 먹먹해지는 이름 아버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 아버지의 모습은 모두 다를 텐데요. 오늘은 그 아버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야기 첫 순서로 빼다지를 열듯 제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이 방송은 창원시 진해에서 진행되는 마을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진해마을 라디오 3기 교육생인 제가 심화 교육을 받으면서 기획했습니다. 제가 어찌 우리 아버지 인생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제 기억에 각인된 아버지의 모습과 그때 그 느낌으로 아버지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하려니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지 아득하기만 합니다. 마치 오래된 앨범을 천천히 넘기면서 그리운 흑백 사진을 찾는 기분인데요. 아빠, 또 아버지, 돌아보면 아버지 인상이 아주 강렬하게 각인된 순간들이 있습니다. 86 나이 지금까지도 술을 안 드시는 아버지가 소주를 병째 드시던 날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중년이 된 막내가 어머니 등에 엎여 있었을 때 이야기, 그때 그 이야기부터 꺼내 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 3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신발 주머니를 흔들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골목에 접어들어 집으로 다가갈수록 시끄러운 고함 소리가 들렸는데요. 우리 집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대문을 열고 들어섰더니 아버지께서 방 문턱에 걸터 앉아 소주를 병째 들고 계셨습니다. 86 인생 동안 술을 드신 적이 없는 아버지께서 이른바 우리말로 병나발을 하시는 모습은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막내를 등에 업고 멀찍이 서 그 모습을 보기만 하셨어요. 부엌 바닥과 마당에는 아마 아버지가 던지신 걸로 보이는 세간살이가 흩어져 있었고 또 함께 아버지와 리어카 행상을 하시던 삼촌이 옆에 서 계셨습니다. 저는 그때 참 무서웠는데요. 가장 먼저 부엌 바닥에 떨어져 있던 식칼을 숨겼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단단히 화가 난 아버지가 그 칼로 식구들을 죽이면 어쩌나 걱정을 했던 것이죠. 그날 아버지의 병나발 사건은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애써 웃으시는 어머니가 따뜻한 밥을 지어주셨고 아버지는 조용히 그 밥을 드시던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제가 7살 때인 1978년에 전라북도에서 서울로 이사를 했습니다. 농사만 짓던 아버지는 서울로 이사를 하니 뭘 먹고 살아야 할지 얼마나 막막했을까 지금도 까마득합니다. 엄마는 태중에 넷째를 임신한 상태였고 저를 포함해서 세 남매가 참새처럼 짹짹이고 있으니 얼마나 어깨가 무거우셨을까요? 그때 아버지는 미원 공장에 취직하셨습니다. 여러분 조미료 미원 다 기억하시죠? 그 공장이 서울 변두리에 있었는데요. 취직은 먼저 서울에 간 친척이 도와주셨죠. 엄마도 좋아하셨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내 회사를 그만두셨습니다. 제 기억에는 며칠 다니지 않으신 걸로 아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평생 농사를 짓던 분이 규칙적이고 또 조직적인 직장 생활에 적응을 못하시지 않았을까 추측할 뿐입니다. 얼마를 쉬시던 아버지는 리어카 한 대를 갖고 오셨고 거기에 채소와 과일을 싣고 팔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아버지와 리어카는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일인지 몰랐는데 주변에서 리어카 행상을 하는 다른 아저씨들을 보면서 세상에서 그리 대접받는 직업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그 일을 힘들어 하셨어요. 리어카 높이보다 한 두세 배 높게 채소를 싣고 변두리 일대를 돌아다니셨으니까요. 일을 마치고 오시면 발을 정말 깨끗이 씻으셨는데 그 지독한 발냄새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돈 주머니 전대죠. 전대를 열고 그날 얼마를 벌었나 계산을 하셨는데
아버지의 결산 결과에 따라서 그날 저녁 우리 집 분위기가 결정이 됐습니다. 돈을 좀 버신 날에는 우리들에게 다정했고 그렇지 않을 때는 표정이 아주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우리는 아버지 눈치를 받고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계속 우리에게 말을 거셨어요. 우리가 TV를 보고 있으면 저 가수 이름이 뭐냐? 저런 노래 말고 다른 재밌는 거는 없니? 이러면서 스킨십도 하려고 하셨지만 우리는 아버지 발냄새 그리고 무서운 표정 때문에 멀리하기만 했습니다. 가수 이름을 물어보시면 어제도 말해줬잖아 이러면서 핀잔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새벽 4시 반쯤에 일어나 리어카를 끌고 도매시장에 장을 보러 가셨는데요. 거기서 물건을 사서 이제 행상을 시작하시는 거죠. 아버지 뜻대로 공부를 하지 않는 형 그리고 제가 못 믿어왔는지 시장에 나가실 때마다 그리고 새벽 4시 반이죠. 공부하라면서 우리를 깨웠습니다. 온갖 짜증을 내면서 일어나서 아버지가 나가시기 전까지 공부하는 신용을 하다가 다시 잔날이 수두룩합니다. 우리가 말을 안 들으니 아버지는 형이 아끼던 기타를 부수었습니다. 정말 두 동강, 세 동강이 나도록 내던지고 내팽개치셨는데요. 형은 그 기타로 노래도 부르고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했는데 기타를 부수자 절규를 하면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가 제대로 못 배워서 고생하는 아버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마라 이런 마음에서 하신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아버지가 미웠고 야속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아버지가 교회 장로였으니 교회에 대한 반감도 컸습니다. 교회에 가면 그렇게 사람 좋은 아버지는 집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으니까요. 시간이 훌쩍 흘러서 저는 공업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리어카 한 대로 6식구를 먹여 살리다 보니까 우리 가난했거든요. 저는 일찍 돈을 벌어서 가게에 좀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중3 때 공고에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 그때 표정이 기억나는데 고개를 푹 숙이시고 별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말리고 싶었는데 말리지 못하신 것 같아요. 미안했기 때문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계를 전공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격증도 많이 땄어요. 그런데 반항심 때문에 담배도 배우고 패싸움도 하면서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고등학교 때였는데요. 골목 벤치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멀리서 아버지가 리어카를 끌고 오시는 걸 봤습니다. 저는 순간 이것저것 재볼 것도 없이 그냥 도망쳤습니다. 아버지가 창피해서 또 리어카 행상의 아들이라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아버지가 도망치는 저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회사 큰 기업체로 실습을 나갔고 졸업해서 그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첫 월급을 타서 부모님께 드렸는데 그때 좀 뭔가 가슴이 찡하고 먹먹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돈으로 아버지, 어머니, 이제 우리 식구 모두 고깃국을 끓여 먹고 그때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정말 원 없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은 따로 불러내가지고 돈가스도 사줬습니다. 그리고 해군 부사관에 지원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군 생활을 하면서 받은 월급을 집으로 보냈습니다. 부모님은 형의 대학 학비로 동생들의 수업료로 썼고 휴가를 받아 집에 갈 때마다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참 말이 없는 분이었는데 아비가 너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른 나이에 벌써 그 고생을 하니 얼마나 힘드냐 이러시면서 좀 뭐랄까요 저를 굉장히 안쓰럽게 보시면서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제가 중사 진급을 하고 직별장을 맡아서 후배들과 함께 배를 타고 어떤 장비를 운용을 하는데 그 책임감이 참 무거웠습니다. 제가 맡은 장비가 고장이 나면 배가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 때문에 종종 아버지 생각을 했죠. 그 책임감 때문에. 그런데 정말 아버지 생각을 하게 된 건 제가 결혼한 뒤였습니다. 저는 해군 중사를 제대하기 전에 수능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야간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곧 결혼도 했지요. 지역 신문사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고
쌍둥이 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신문기자 월급이 좀 적었거든요. 부인도 일을 했지만 부유한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돈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큰 자괴감을 느꼈어요. 이것밖에 안 되나 막 이런 생각 말이죠. 그렇다고 부모님께 장인어른께 이렇게 부탁할 길도 없어서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아버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아버지는 그맘때 운전면허를 따서 1톤 트럭으로 또 행상을 하셨습니다. 서울살이의 태반을 같이 한 리어카와는 영영 이별을 하셨죠. 아버지는 70이 넘으셨지만 계속 일을 하셨고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그만하시라고 해도 할 수 있을 때까지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회사를 옮기면서 월급도 올라갔고 우리 식구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게 됐습니다. 우리 형제와 여동생들도 모두 결혼해 자식을 낳고 잘 사는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와 사남매의 가족들 모두 여행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아버지께 대단한 아버지상을 드렸습니다. 물론 어머니께도 고마운 어머니상을 드렸죠. 어머니는 상장을 안고 눈물을 흘리셨고 아버지는 얼굴 가득 환하게 웃으시며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상을 드린 우리 남매들이 울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 이후 몇 해 뒤에 어머니의 치매가 시작이 됐어요. 지금 아버지는 어머니를 간병하십니다. 어머니 치매가 중증이 되어 우리가 요양원에 모시자고 해도 아버지는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간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내가 엄마한테 잘못한 게 많아. 그러니 내가 간병을 해야지. 이렇게 말하셨죠. 장사를 그만하라고 해도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하신다고 하셨던 아버지는 어머니 간병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가족을 위해 그 힘든 리어카 행상을 30년 넘게 하시고 이제는 어머니 간병을 자청하셨습니다.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 번 생각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아버지는 힘들면 힘들다 큰 한탄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식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30년 넘게 리어카를 끄는 중노동을 하시면서도 한 번도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그때는 몰랐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됐습니다. 힘들어도 돈벌이를 그만둘 수 없거든요. 또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속 깊은 이야기를 가족들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라는 가족에서의 위치를 벗어 던질 수는 없습니다. 조용히 불러보는 이름 아버지. 아버지, 이원일 장로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어머니를 돌보시겠다는 아버지, 그 아버지 고집에 아버지까지 아프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삶을 살아오신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아버지 이야기 첫 순서는 제 아버지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아버지들이 이처럼 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초대 손님을 모시고 손님의 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버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슴속에 품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추억 한 장 떠올리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주민이 즐거운 주민의 방송 진해역에서 전하는 마을 공동체 라디오 진해마을 라디오입니다.